안녕하세요. 세로차트 연구소입니다. 아, 제가 오늘 장을 보다가 막 요새 계속 목이 아프고 뭐 그러고 그러더니 오늘은 콧물까지 너무 나가지고 병원 가서 약을 지어서 진료받고 약을 타서 아까 한 2시 1시 반까지 보다가 병원 갔다 와서 막장에 이제 마저 보기는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이렇게 삐뚤어졌냐. 오늘 됐나? 또 우리 성격상 또 이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얼추된 것 같죠. 해외 차트 보시면 어제 나름 횡보 비슷하게 상승을 했죠. 0.64 망치 모양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게 계속 안 무너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는지, 물론 중간에 음봉이 이렇게 뭐 한두 개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는지, 가고 나면은 뭐 여기서는 거의 무너집니다. 여기서는 이것까지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돌파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여기 매물이 많죠. 여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 매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또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많아요. 근데 이제 진정한 상승장으로 바뀌려면 여기를 뚫어서 지지를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물량 한번 받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이게 최고 베스트인데, 저는 이게 이제 어저께 얘기했듯이 한번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 120선을 돌파했으면 어땠을까? 이 루트로 이렇게, 이거 말고 요 밑에서 요렇게 올라갔으면 어땠을까? 요게 훨씬 지지선도 단단히 만들면서 괜찮거든요. 근데 뭐 원래 이렇게 지지선 이평선이 있으면요, 돌파되고, 돌파가 되는 게 아니라 도달해서 살짝 그 다음 매물대 여기 있죠. 다음 매물대 여기를 딛고 이렇게 해서 한 번 돌파, 두 번째나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지지해서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해도 상승장은 됩니다. 이렇게 해도 상승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 욕심에는 요번에 한 타임 시더라도 이렇게 한번 내려가서 20선을 맞으면은 20선 맞고 지지해서 이렇게 해서 갔으면 어땠을까. 요 돌파선 여기가 두꺼우니까 아마 여기서 이렇게 뚫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두 번 실패하고 한 세 번째나 이렇게 해서 120선 도달한 다음에 뚫기 힘들었던 지지선을 다시 지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힘들겠죠. 예.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한 네 번째 정도 이렇게 돌파해서 지지라고 하면 이게 진짜 이제 최고 베스트 상승장으로 바뀌는, 그러면 이제 하락할 거 걱정 없이 꾸준한, 뭐 걱정 없다는 말은 좀 그렇고, 이제 한동안은 좀 요 근래 이렇게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하는, 재수 없으면 뭐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불안감에서는 이제 해지되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장이 될 텐데, 그러면 음, 여기까지는 말도 안 되고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여기까지는, 아이고 뭐야, 옵션 차트가 살아있네. 해외 차트 거기까지는 힘들고, 한 여기를 돌파해서 하여튼 뭐 저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어쨌거나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 선까지는 좀 편안하게
좀 편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도달되지 않았을까. 여기까지는 물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돌파 못하고 돌파해서 뭐 최소 뭐 여기까지도 한 번에 갈 수 있어요. 한 번에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렇게 여기서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요렇게 쌍바닥 만들고 올라갔듯이 여기도 요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다기보다는 일단 제일 베스트로 생각한 거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요 지금 얘랑 얼추 조금 비슷한 건데 여기는 삼각지지고 여기는 그나마 삼각지지도 아니에요. 근데 얘도 가다가 120 돌파하자마자 무너졌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120 돌파하자마자 무너지고 얘도 무너지는 게 컸죠. 생각보다 무너지는 게 컸는데 여기에서라도 지지를 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다 깼잖아요. 이게 깨는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불안감을 조성을 했던 거거든. 이 부분들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지지를 하고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요.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는 식으로 이렇게 갔으면 불안감이 덜했지. 근데 여기서 딱 깨버리니까 여기 깨버리니까 뭔가 추가 하락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뀌면서 20선도 내려가고 120선은 원래 내려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서 뚫지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건데 어쨌거나 지금 일단 20선은 돌파를 했어요. 그리고 하락을 해서 요 부분에서 하락을 해서 요렇게 쓰리바닥을 만들면서 20선을 조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끌어올리려고 하지 않겠나 그랬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뭐 확대해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여기까지 많이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무조건 내려옵니다. 일단 내려오는데 여기 지지선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도 안 갈 것 같아. 여기 지지선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 보면 지지선이지만 밑에서 뚫으려고 하면 되게 안 뚫리는 선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올라가다가 뭐 음봉 하나 나오고 올라가다가 이제 돌파하듯이 하다가 이제 무너지거나 아니면 돌파도 못하고 무너지거나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제 20선이 어느새 얘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올라가겠죠. 오름세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얘를 내려서 타면 그 다음에 여기서 딛고 또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20선이 내려가고 있는 시기면요. 올라갈래다가 내려가고 올라갈래다 내려가고 올라갈래다 내려가고 이렇게 돼요. 근데 20선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내려가다가도 튕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주식 차트의 원리인데 100%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100% 그렇다고 그러면 초등학생 아니 진짜 뭐 초등학생 애들도 인간이 가리키면 아마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전에 이제 내가 언뜻 설명했는데 120선을 위로 꺾으려면 20선이 이렇게 가다가 20선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 아니 잘못 그랬네. 내려가는 120선이랑 20선이 같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 120선을 위에 쪽으로 꺾으려면요. 이 위에 쪽으로 꺾으려면 얘가 한번 올라가줘서 얘 방향을 조금 꺾어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서 또 올라가서 이렇게 해줘야 얘가 이 위쪽에서 놀아야 이 위에 쪽에서 놀아야 이제 평평하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평평하게 가거나 오름세로 바뀌면 그때는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튕겨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상승으로 바뀌는 원리가 이렇고요. 거꾸로 올라가던 120선도 20선이 이 위에서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20선이 확 꺾이잖아요. 그러면 120선이 올라가다가 20선이 밑으로 가네. 그러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많이 꺾이진 않겠죠. 서서히 꺾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지금이라도 올라가면 다행인데 여기서 못 올라가고 내가 그래서 타이밍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평평할 때라도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렇게 못하고 만약에 계속 밑에서 놀기 시작하면요, 얘가 아예 하락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도달돼도 내려가는 120선 여러분 많이 봐서 아시죠? 뚫어도 내려오고 도달돼도 내려오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 사태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올라갈 때는 내려가다가도 딛고 올라가고요. 올라갈 때는 봉이 됐건 20선이 됐건 닿았다가도 올라갑니다. 이 봉도 닿았다가도 올라가고 닿았다가도 올라가고 닿았다가도 올라가고. 이거는 일봉 분봉 다 똑같아요. 근데 내려가는 120선에 돼버리면 이 봉도 올라가다가 닿고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닿고 내려가고. 어이구 띵 하겠네. 안 하네. 올라가다 닿고 내려가고 올라가다 닿고 내려가고. 그래서 20선도 올라가다가 맞고 내려가고 돌파해도 내려가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고 또 돌파해도 못 내려가고 연속으로 돌파해도 못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원리인지 아시죠? 120선이 이것과 이거의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거는 미국 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장이니까요. 미국 장은 이제 제끼고 우리나라 장을 보면 일단 음봉이 두 개가 나왔죠. 그 제가 이게 의외입니다. 이제 계속 그랬죠. 이게 왜 양봉이 이렇게 클린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떤 거냐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 때도요. 지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쌍바닥이나 쓰리바닥을 만들 때도 딛고 나서 위에서 이렇게 닿지도 않고 올라가는 놈이 있고요. 딛고 나서 딱 정확하게 닿고 올라가는 놈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저렇게 솔직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딛고 나서 지지할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깨버린 놈이 있어요. 근데 2, 3일 안에 아니면 일주일 안에 올라와서 바로 이렇게 디뎌버리면 이게 이제 이렇게 횡보를 해서 가면 이게 이제 쓰리바닥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삼각지지라고 그러죠. 쓰리바닥. 쌍바닥보다 더 지지가 강합니다. 요런 애들은 어떻게 보면 뭐 강하다기보다는 여기 포괄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상한선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지지선이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한 가지 선을 지지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지지선이 강하다고 이 지지선이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삼각지지를 하는 이유가 이 선의 방향을 바꿀 때 올라가던 걸 내려가거나 내려가는 걸 올라가는 것 중에 내려가는 거를 오름세로 바꿀 때 보통 이렇게 삼각지지가 나옵니다. 예. 아까 그거 설명한 거예요. 요 전에 해외 차트에서 제가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돌파를 할 때도 정확하게 지지선이 뭐 예를 들어서 지지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지선이 된다.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저항선에 맞고 바로 내려가거나 갭에서 시작을 했다가 못 견디고 내려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기 예를 들어 여기 지지선이 있다고 치면 지지선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음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하고 띵띵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그렇게 좋은 현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올려 터는 형식의 어떤 대표적인 그 뭐라 그럴까 공이라고 그럴까 이거는 좀 나요. 이거는 좀 난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요거는 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개미를 올라갈 때 태웠다가 털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 털다가 끌고 올라가면은 재수 좋으면은 우리 개미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탑승을 하면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좋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좋은데 좋다기보다는 좋은 식으로 풀릴 확률이 큰데 이거는 그렇게 안 좋다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거를 물론 이제 매매를 안 한 상태에서 여기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여기서 들어가는 사람은 괜찮은데 여기 물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물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좋죠. 이게 바로 또 이렇게 올라가지도 않아. 여기를 바로 도달되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보면. 근데 지금
하여튼 요 위에서 놀고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음봉일지언정 위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 방향성을 여기서 이렇게 갈 거냐 120을 기어이 가겠냐 가서 여기서 하락을 맞아 조정을 할 거냐 어디까지 많이 안 내려갑니다. 일단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게 이렇게 돼 있을 오름세로 바뀌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 여길 딛고 다시 올라가겠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거기까지 안 가고 내가 예측한 여기서 이렇게 가듯이 여기서도 이렇게 가서 여기서 20선을 그냥 평평할 정도로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뭔가 역사를 만들 거냐 이 시간 이후로 어느 쪽에서 한 이 정도니까요. 한 이 정도 선에서 여기서 이제 상승을 할 거냐 여기서는 별짓 다 하나 별 의미 없는 짓 제가 여기서 그랬죠. 여기 별 의미 없는 짓입니다. 120선과 20선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별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여기도 똑같잖아요. 120선과 20선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별 의미 없다고. 올라가야 의미가 생기고 20선을 깨야 의미가 생기는 거지. 120선을 돌파를 하든가 20선을 깨든가 그러면 의미가 생기죠. 왜?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추가 하락을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돌파를 여기 상승으로 요거를 돌파를 할 것이냐 이제 120선을 돌파를 할 것이냐 여기서 의미가 생기는 거지. 이건 의미 없어요. 여기도 의미 없고요. 의미가 없는 대신에 이제 단타 입장에서 보면 양봉장이냐 음봉장이냐 이것만 의미가 있는 거지. 이제 스윙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은 아니죠. 스윙 하시는 분들은 완전 다른 식인 거거든요. 다른 식인 거고요. 저는 이제 단타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단타이기 때문에 제가 스윙을 할 정도의 그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 내일 아마 갭에서 이렇게 무너지면 많이 무너지고요. 연속으로 많이가 아니라 연속으로 무너질 거고요. 여기까지 여기서 아마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겁니다. 여기서 지지를 할 거냐 그냥 깨버릴 거냐 여기서 결정을 할 거고요. 뭐 다행이 아니라 예측과는 다르게 여기서 횡보를 하기 시작해서 20선을 여기까지 그냥 끌고 간다. 이렇게 끌고 간다. 그러면 이제 또 새로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또 새로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완전 다른 경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뭐 가냐 끝까지 120선까지 돌파했다가 이렇게 가냐 이거랑 관계없이 저거는 완전히 또 여기서 횡보를 해버리면 완전 또 다른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의미가 괜찮은데 여기서 120선을 도달하고 횡보를 하느냐 20선을 맞고 내려갔다가 20선을 돌파해서 횡보를 하느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데요. 여기 상태에서 지금 이 아무것도 뭔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는 이건 조금 의미가 다른 겁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는요. 20선과 120선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쳐도 이거는 다른 의미입니다. 예. 이거는 조금 다른 해석이에요. 예. 여기서도 이제 그런 적은 없죠. 뭔가 돌파를 하든 뭘 하든 뭐 이렇게 하든 뭐 저렇게 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하는데 이렇게 간 적은 여기서는 일단 없죠. 이제 그런 부분이 어디쯤에 있냐? 여기쯤이라고 그럴까? 요런 거 여기라고 그래야겠죠. 이것도 서서히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이렇게 되면은 그 개미 심리가 그러니까 장이 내려앉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내려앉는 뜻이 아니라 횡보 방향이 생기겠지? 횡보 방향이 생길 거야. 횡보 야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횡보 이렇게 되면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보다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끝내는 여기서 내려갔죠. 그리고 또 내려갔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것도 사실 그 경우는 정확하게 그 경우는 아니에요. 서서히 올라갔죠. 여기서 가만히 보면 추세가 나름 추세가 이렇게 위로 있어요. 이렇게 그죠? 나름 추세가 있어요. 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횡보, 정말 횡보? 가짜 횡보도 있나?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계속. 근데 이게 뭐 한
열흘 정도면 괜찮은데 여기서 막 20일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20일이면 거의 주식 증권장에서 20일이면 거의 한 달이에요, 한 달. 그죠? 토요일, 일요일 안 열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통계적으로는 무너집니다. 그러면 정말 뭐 겁주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640 뭐 몇인가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면 120선이 20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120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상승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 선을 이렇게 위로 바꾸려고 하면요. 별의 별짓을 다 해야 돼. 돌파도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뭐 위에서 갭도 무너졌다가 별짓을 다 해야 120선, 20선이 이렇게 바뀌면서 120선도 이렇게 이제 바뀌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기간이 거의 1년 걸릴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돼 버리면 올 하반기에 올 상반기에 뭐야? 올 상반 그러니까 횡보하는 거 한 두 달, 추락하는 거, 하락하는 거, 조정하듯이 하락하는 거 두 달. 사실 두 달 넘어요. 이거 한 4, 5개월 돼요. 거기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다시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 7, 8개월. 1년 다 넘어가요. 2024년쯤에나 상승장 와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120선을 딛고 살짝 돌파했다가 이렇게 해서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것도 이렇게는 안 되겠지. 예. 저렇게 쉽게 가려고. 딛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이렇게 가는 이거를 나쁘지도 않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깔아 앉기 시작하면은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요즘 장 안 좋죠. 조종장이죠. 요즘 장 안 좋죠. 하락장이죠. 하락장 안 좋죠. 이 얘기만 계속 할 겁니다.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제일 짧게 봤을 때 크리스마스 전까지. 어. 그러니까 아니 그 와중에 단타는 또 할 게 있어. 그 와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날 또 있고 내려가는 날이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날도 있고 올라가는 날이 있다가 내려가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날 이날 다 할 게 있고요. 차, 이런 날도 할 건 있어요. 이제 스윙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꼬꾸라지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확률도 있는데 그건 드문 경우고요.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계속 세력이 아주 개미를 시간으로 죽여버리려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는 추세를 이렇게 잡아서 쭉 가는 거는 굉장히 잔인한 짓인데 이런 경우도 뭐 없으리란 법은 없어요. 얘기했죠. 세력 애들은 나폴레옹이라고.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꺾어서 어이고 뭐야 뭐냐 23분인데 23분인데 컴퓨터 꺼지 어저께 저거 뭐지 뭐죠 저거 저거 보고 OBS 그거 뭐 어떻게 하라 그래서 그거 했더니 야 이거 뭐 이상하네. 이 컴퓨터는 맨 처음 할 때도 1시간 정도 했었는데 별 이상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네요. 진짜 컴퓨터 바꿔야 되나? 방송을 위해서? 뭐 다시 키면 되지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수 얘기를 너무 오래 하니까 지수 모른다고 하는 놈이 지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컴퓨터가 꼴보기 싫었나 보다. 오늘 물류주부터 보겠습니다. 물류주 HMM이 뭐 20 돌파를 했는 이게 왜 이렇게 또 짜게 됐어? 응? 응? 모니터가 안 맞아가지고 그랬나 보네. 이렇게까지. 음, 약간 경우는 다른데요. 요즘 뭐 이게 큰 슈팅이 아니라서 이게 굉장히 큰 슈팅이 아니라서 뭐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요즘 요렇게 발두둔판 요렇게 해서 조금 만들다가 물량도 살짝 받고
발돋움 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다가 훅 꺼졌다가 올라가는 게 유행이라고, 요즘 이렇게 양봉으로 올라가는 게 유행이라고 그랬는데, 얘는 좀 경우는 다르죠. 얘는 이렇게 발돋움 판이 여기까지 이어졌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딱 꺾여서 여기서 한 며칠 있다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상승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요. 예, 발돋움 판도 이렇게 좀 생각보다 길게 만든 편은 아닙니다. 예, 어쨌든 간에 120선 밑에 꿈은 120이니까 120까지 간 겁니다. 예. 여기 빈 공간이 있죠. 제가 얘기하죠. 음봉과 음봉 사이 있으면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가고 그 이상 가는 경우도 많다고. 가끔 돌파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죠. 얘도 음봉과 음봉 사이에 음봉의 저점 여기죠. 요 침이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 두 개를 같이 들었네요. 여기서부터. 근데 이제 어쨌거나 여기서 이 입장에서 보면 빠진 이빨을 채우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채워야죠. 그래서 거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이랑 20선이랑 120 돌파라 여기까지 봤어도 될 법 했는데요. 12%. 근데 7%만 갔네요. 일단 이렇게 시간에는 올랐는데요. 이틀에 나눠서 가려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딱 최소한의 상승만 했습니다. 예, 그렇고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건설 볼 거 없고요. 철강 우선주, 예, 우선주 안 보죠. 비엔드 스틸 그거 하나 갔는데 우선주네요. 로봇주 줌인터넷은 얘가 이제 요즘 유행하는 자리죠. 발돋움판을 만들다가 물량도 한번 받고 조금 더 받고 많이 더 받고 하다가 올라가는 데 하다가 갑자기 훅 꺼져서 며칠 이렇게 있다가 바로 올라가는 애가 있고요. 살짝 올라 뒤져서 며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여기서 돌파하는 애가 있고 여기서 돌파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여기서 안 하고요. 네, 올라가서 발 디딤판을 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갭 상승으로 올라갔습니다. 11.25 갭 떴죠. 네. 시간에 상이었나 본데 그죠? 상 들어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상 들어가시면 축하드리고요. 종가상이네요. 내일 그냥 뭐 무너지겠네요. 뭐 어디서 무너질까요? 뭐 여기서 무너질 것 같은데 틱 하고 그냥 무너질 것 같은데 위에서 시작하면 그래도 올라갈 만한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쯤에서 오늘 해인인가 그것도 제가 종가상이라 얼마 못 가고 내려갈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틱 하고 그냥 내려갔죠. 예. 이 샘플이 이거 얘가 이제 그런 경우도 어저께 종가에 겨우 상을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틱 그런 것 같은데 틱 여기 저 매물대가 여기 있는데 요 위에서 시작하면은 한번 올라가 볼 만한데요. 종가상이라 제 생각에는 틱 틱 하고 내가 아니면 마이너스 시작해서 그냥 내려가 버리든가 아니면 틱 하고 내려갈 것 같다고 그랬는데 얘가 그렇게 된 셈이죠. 예, 걔도 그렇게 될 주민터넷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코디 이거 또 잘못 눌렀네. 더 코디 이날 상가지고 연상 갔던 거구나. 연상을 갔는데 보통 아까는 이거 얘기했죠. 이거는 여기에서 최소한 이만큼을 빈 공간을 양봉으로 채운다. 여기서 채우든 여기서 채워서 돌파 여기까지 채우든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하든 하여튼 어쨌거나 이 부분은 거의 채우기 나름이다 그랬는데 만약에 양봉일 때는요. 이렇게 양봉일 때는 거의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채우든 위에서 이렇게 채우든 이렇게 채워서 밑에까지 내려가든 이런 식입니다. 아시죠? 그 음봉 얘하고 거꾸로죠. 얘는 이걸로 채우고 이거랑 이거는 아니 거꾸로구나. 이거랑 이거는 요걸로 채우고 아셨죠?
양봉은 음봉으로 채우고요. 음봉은 양봉으로 채우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건 그렇고요. 정고점 그냥 여기까지 갔나 본데, 그죠? 그냥 뭐 큰 의미 없이 그냥 저 뒤에 뭐 매물대가 있는지 몰라도 있네요. 봉의 절반 양봉머리 있긴 있네요. 저거까지 따지면은 조금 위로 잡아야겠네. 이렇게 정확하게 1차 갔죠. 갔는데 여기도 지금 이 간격을 얘로 막은 거예요. 얘로 막았죠. 그죠? 그래서 이 상승의 반, 이 정도죠. 여기와 여기 상승의 반.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방향성이 정해진다고. 상승한 거에 여기와 여기에 반. 그래서 여기서 이거 조정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반쯤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얘는 내려갔죠. 근데 대부분 요즘 종목들이 여기서 내려갑니다. 되게. 어떤 경우에는 여기 바닥까지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그때 상간놈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상간놈도 있었잖아요. 그 뭐 종목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는 정고점 뭐 굳이 따지자면 여기만 보면 여기인데요. 여기만 보면 여기 침의 절반 2차인데 저 뒤에 저는 차트를 좀 크게 보니까 저 같으면은 2차 없이 그냥 여기 1차만 받겠네요. 여기 1차, 아이고, 1차 목표가 여기만 받겠네요. 그리고 정확하게 갔죠. 짱구야, 조용히 해. 아, 그렇고요. 솔트룩스, 지수짜리는 아닙니다. 얘는 지수짜리는 아니죠. 덕코디 이런 애들은 지수짜리 비슷하고 얘도 지수짜리는 아닙니다. 지수짜리는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근데 얘는 지금 올라가 있죠. 얘도 얘는 지수짜리인데 얘는 지수짜리가 아니고요. 얘도 지수짜리가 아니죠. 잘 올라가고 있죠. 보통 이렇게 어저께 제가 그림판인가 뭐로 얘기했듯이 이걸로 따 조정 따 조금 조정 따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저 꼭대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여기도 뚫었죠. 지금 여기가 지금 곽철용 자리인데 그죠? 묶고 더블로 가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그런 거 치고는 많이 안 갔어요. 20%. 한 20 몇 프로 갈 것 같은데 안 갔어요. 제 생각에는 이 뿌리가 지금 약합니다. 너무 삐쭉하게 올라와서 지금 이 뿌리가 약해서 지금 슈팅이 낮은가 본데 이평선에서 지금 너무 멀거든요. 너무 멀어서 지금 그런가 본데 이평선이 지금 이게 20선이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거 그냥 날아갔을 텐데 여하튼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조금 조정하고 더 갈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얘는 지금 여기를 저 뒤에까지 한번 볼까요? 단가? 그 다네요. 여기를 뛰어넘는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에 여기 또 도달되면 그냥 끝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의 마감이 여기라고 보나 본데 얘가 이 종목이 우리 종목 세력시가 여기라고 보나 본데 조금 덜 가긴 했는데 그냥 무너져도 이상할 거 없고요. 20선 도착할 때까지 한 번 더 갔다가 무너져도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무너져도 이상할 거는 없습니다. 바로 무너지든 거기까지 가서 무너지든 바이브 컴퍼니 지수짜리죠. 120 밑에 꿈은 120이라. 그죠? 지금 지수가 코스닥으로 보면요. 120선 밑에 120선 밑에 20선이 있고요. 보통 일봉상으로 보면 120 밑에 20선이 있는 이 상태에 20선 위에 있는 게 지금 지수짜리예요. 그러니까 120선 돌파. 꼭 다시 얘기하면 20선 돌파나 20 이게 만약 20선이라고 따지면요. 요게 이제 20선이라고 따지면 20선 120선 위에 있을 테고 20선을 돌파하든가 20선을 돌파한 종목이 지지를 하고 지울 수 없네요. 되겠죠.
이 위에서 올라가는 척 뭐 물량도 이렇게 살짝 받으면 좋고요. 그래서 20선 지지 상승, 이게 어디까지 120이나 120을 돌파하는 슛을, 지금 요게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매매입니다. 20 돌파 또는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거, 아니면 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데 120선까지 돌파하는 거. 지금 요렇게가 그 저희가 지금 해야 되는 매매인데, 지수자료, 그러니까 저희가가 아니라 제가 하는 매매인데, 요즘은 뭐 장도 이렇게 상승, 아니 양봉장도 자주 나오고,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만 지금 운봉장이 나온 거긴 한데, 어쨌거나 얘도 이제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간 겁니다. 뭐 여기 꽤 있죠. 하나, 둘, 셋, 넷, 아니 넷 있어서 이것도 9%니까 18% 이상 가야 되는데, 아 갔네요. 20%네요. 그래도 목표가를 보통 18에서 20%니까 18에서 20%의 매물대, 18에서 20%의 매물대면은 여기라고 봐야겠죠. 여기 음봉침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 여기가 목표가라고 그랬죠. 이 매물대라는 거는 선 하나로 딱 표시할 수 없지만, 여기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공간이 좀 있죠. 여기와 여기 공간이 좀 있죠. 이 공간은 이제 어떻게 따지느냐, 슈팅의 세기와 지하에서 올라오냐, 중간에서 올라오냐, 바로 밑에서 올라가냐, 이 차이도 있고요. 이 차이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고, 중간에서 올라가면 돌파해서 두 배를 가고요. 저 지하에서 올라오면 이게 답니다. 1차, 2차 이게 다예요. 지하에서 올라오면 1차, 그다음에 2차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역인 거지, 이게 어느 선을 딱 하나 딱 찍고 여기가 목표가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슈팅의 세기와 슈팅하는 곳의 장소, 어디서 슈팅을 하느냐, 이제 그것도 따져야 되고, 앞에 물량 받은 게 침으로써 있냐, 아니면 이렇게 언덕으로 있어서 여기를 매물대로 따져야 되냐, 근데 이걸 넘어서는 슈팅이냐, 이렇게 이걸 따져야 돼. 얘나 똑같은 거예요. 얘나 똑같은 거거든요. 얘나 이거를 함축하면, 이거를 다 함축해 놓으면 요거거든요.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강의를, 방송을 조금 심도 있게 한 칸만 올려서 하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얘는 뭐 20선 여기 갔죠. 여기까지 매물대 여기죠. 여기까지 간 겁니다. 다음 얘는 뭐 이렇게 해서 S&P 시스템이 120 밑에 꼽으면 120이라 돌파선 두 배를 해서 여기까지가 9%니까 18% 이상 가겠죠. 20%까지 가야 되는데, 앞에 여기 매물대 있으니까 여기 돌파할 수 있었는데 여기까지만 갔죠. 왜 20% 돌파하면 40%를 가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40%는 우리나라 장에서 불가능하니까요. 이렇게 방송하고 넘어가고 하니까, 뭐 듣는 사람이 이게 남는 게 머릿속에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와중에 벌써 세네 종목 봤죠. 빠른 말로. 신기주 앞에 물량받은 것도 하나, 둘, 뭐 셋 있습니다. 근데 여거는 너무 높죠. 뭐 높아도 그러긴 한데, 그래서 목표가를 여기로 볼 수도 있어요. 거기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높아요. 앞전에 물량받은 거 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높습니다. 그럼 얘네 물량받은 거 하나, 둘, 셋, 얘네들을 뛰어넘는 그 다음에 매물대 여기죠. 근데 조금 못 갔네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있죠. 요 사이에. 그러니까 얘도 보면 1차는 갔고요. 2차는 못 갔죠. 근데 1차와 2차 사이가 엄청 크죠. 10%, 17% 엄청 크죠. 요 근래에 차트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제가 요새 이상하게 1차 목표가와 2차 목표가가 이게 좀 큰 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금 딱 얘예요. 얘 태어나고 나서, 이 종목이 태어나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지금 목표가가, 매물대가 좀 간격이 넓어요. 지금 보면은 매물대가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 그렇게 따지면요, 여기도 매물대가 있고요. 제일 최초.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대충.
1차는 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가 대략 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10%, 11%, 8%, 7%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예. 근데 그냥 1차까지만 본다는 생각으로 하면 뭐 별거 아니에요. 또 예. 뭐 뜬금포로 뭐가 하나 같네요. 얘는 경우는 다르지만 여기 뭐라 그럴까, 발돋움판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닌데 박스식으로 가다가 올라갔네요. 요즘 유행하는 자리로 보기엔 좀 어렵고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다 매물대를 만들고 요렇게 매물대를 요렇게 군을 양봉 음봉 군을 이렇게 만들고 툭 내려갔다가 여기서 슈팅을 날렸으면 이거 요즘 유행하는 자리를 제가 그럴 텐데 이거는 박스식으로 해서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예. 유행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상승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정고점 여기까지 간 겁니다. 정확하죠. 양봉의 머리,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 또 치매 머리, 아유 삐뚤었네. 치매 머리, 그다음에 큰 봉의 중앙, 큰 봉의 중앙, 큰 긴 치매 절반, 뭐 이런 식으로. 예. 긴 음봉의 중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따지는 게 많죠. 이게 목표가입니다. 매물대죠. 음봉의 저점, 양봉의 머리, 치매 머리, 큰 양봉의 중간, 긴 치매 중간, 긴 음봉의 중간 다 매물대입니다. 이게 이런 거를 빨리 찾아서 슈팅의 세기와 어디서 슈팅을 했냐에 따라서 슈팅 세기도 봐야 되지만 어느 쪽에서 얘가 슈팅을 했냐, 이 밑에서 쏘느냐, 거의 다 임박해서 쏘느냐, 아니면 어설픈 데서 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두 배를 가냐, 거기까지만 가냐, 거기를 이상으로 해서 20% 이상을 가냐, 이제 그 결정되는 겁니다. 로봇, 뭐 오비고 하나 봤는데 뭐 별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슈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러긴 한데 어쨌거나 차트를 이제 좋게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그냥 그렇고요. 에너지, 광림이 올라갔다가 이게 아침부터 뭐 올라갈 듯 말 듯 올라갈 듯 말 듯 그러다가 나중에는 꽤 큰 상승을 했네요. 꽤 큰 23%. 근데 음, 120 밑에 꿈은 120. 그래서 120도 갔는데 저희는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니까 매물대가 뭐 언뜻 제가 봤을 땐 여기네요. 예. 정확하게 갔네요. 정확하게 갔죠. 딱 돌파하고 내려갔죠. 매물대가 거기니까. 화학주, 식료품. 뭐 섹터 중에서 별거 볼 게 없네요. 그러면 200, 상승률 200으로 보는 게 낫겠는데. 뭐 상간애들, 줌인터넷, 메타랩스. 메타랩스는 뭘로 갔을까요? 화장품으로 갔나? 뭘로 갔나? 가상화폐. 화장품, 요새 화장품에서 뭔가 하나씩 가는 애가 있으니까 120 밑에 꿈은 120이라 갔는데 치매 절반을 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치매 절반이라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여기 매물대들, 여기 매물대들 쭈르르르 이렇게 있죠. 근데 그걸 또 딱 뭐라고 딱 하기가 또 애매해요. 여기는 이 매물대를 뭐라고 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음봉이 저쪽 여기 있죠. 여기 그리고 솔직히 저 같으면 여기서 아무리 상승을 한다고 해도 목표가를 아마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아마 목표가를 여기로 봤을 겁니다. 여기. 보수적으로 한 여기 23%, 2차를 뭐 한 요 정도, 2차를 한 25%, 2차도 안 받겠네요. 23, 4% 이상 되면요 2차가 의미가 없어요. 상 후보가 돼 버리니까 그냥 날라갔네요. 예. 내일 뭐 한 20%까지 갈만하죠. 물량 받은 곳도 있겠다. 그죠? 20%까지 하면 갈만하죠. 밑에서 긁고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내일 장이 좋아서 굉장히 뭐 나스닥이 날아가서 장이 굉장히 좋아서 갭을 뜬다. 그럼 점 하고 그냥 끝나겠죠. 거의 점상에 가까운 여기를 뛰어넘으려면 20%니까 한 요렇게 요런 모양 요렇게 한번 예측해 봅니다. 요렇게 이럴 확률이 커요. 그리고 내일 장이 별로
뭐 나스닥을 떠나서 별일 없다. 그럼 뭐 긁어서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든, 아니면 근데 갭을 좀 많이 뜨면 여기까지 가겠는데 갭을 적게 뜨면은 거기도 못 가겠네요. 그러면 제가 목표가 보듯이 침의 절반 정도가 원래 목표가가 있죠. 그러면 뭐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그냥 내려올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되거나 문봉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우선주는 일단 두고요. 지어소프트, 지어소프트, 소프트웨어. 뜬금포를 이렇게 달라. 뭐야 얘는? 이게 뿌리가 없는 애들은 위험합니다. 예. 뭐 갈라치 여기 매물대 있어서 여기까지 갔나 본데 좀 위험합니다. 이래도 너무 멀죠. 이평선에서 너무 멀어요. 그죠? 여기서도 멀고 뭐 120선에서는 그렇게 안 먼데 20선에서 너무 멀죠. 20선에서 좀 너무 아이고 20선에서 너무 멀죠. 제가 얘기했죠. 이평선 120선과 20선이 있으면 벗어나면 아이고 상승해서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려고 그러고, 상승하면 돌아오려고 그러고, 밑으로 내려가도 다시 복귀하려고 그러고, 밑으로 내려가도 다시 복귀하려고, 이런 성격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복귀, 복귀, 복귀. 상승하면은 상승해도 복귀, 상승해도 복귀, 상승해도 복귀.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120선이 위로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고요. 내려가는 종목을 기피해야 되는 경우가 이런 데서 물려버리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계속 이제 단가가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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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4배에서 5배에서 물 타서 나오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 얘기고요. 코난 테크놀로지 지수짜리는 아닌데요. 신규준이에요. 뭐 뭐야 얘는. 물량받은 게 있어서 이날 상승을 여기 여기까지 한 건데 하루 이틀 조정하고 나더니 그냥 또 쌌네요. 쌌는데 여기서는 뭐 볼 게 없죠. 여기 이력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뭐 볼 게 없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력이 없는 날은 뭐라고 그랬죠? 15에서 한 20% 정도 던지면 된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이력을 못 볼 때 얘기고, 여기서도 정고점 여기죠. 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정도 올라갔어요. 여기서 저 같으면 아마 여기서 팔았을 거예요. 여기서 3분의 2 팔고 올라가다가 20선 역 깨니까 저도 여기서 팔았겠죠. 야, 근데 막판에 슈팅을 한번 더 했어. 이거는 럭키입니다. 이거는 알 수가, 우리 영역으로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분봉으로 봐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고요. 예측은 조금 할 수 있죠. 왜? 여기 물량받은 게 있어서 얘가 이만큼 갔는데 이틀을 조정을 하고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를 뛰어넘는 그럼 슛을 할 것이냐. 곽철용, 은근히 곽철용 자리가 되는 거죠. 은근히 확실한 곽철용 자리는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돌파선 10%, 돌파선 22배 20%. 저 같으면 여기 20% 여기를 봤을 텐데 더 이상 볼 게 없잖아요. 이력을 볼 게 없잖아. 그래서 신규주가 어려운 거예요. 볼 이력이 없어서. 어쨌든 간에 꽤 많이 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갔어요. 이건 분봉을 봐도 여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눈치가 빠른 사람은 챘겠지만 저는 눈치를 챘어도 마음고생하기 싫어서 여기서 그냥 버렸을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져도요. 예, 꼬꾸라져도 뭐 저건 아니니까 이런 데서 잡았으면 익절인데, 아이 걔네 막 질질 여기서 막 시간 보내면서 질질 끌려가서 하기 싫어서. 근데 종가라도 모르겠네. 내가 오늘 매매를 다른 걸 다 끝냈으면 어차피 얘 말고는 볼 거 없는데 얘나 보고 있을까? 요거나 보고 있을까 하고 잡아둘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성격상 아마 저는 여기서 버렸을 겁니다. 에이 지자다가 깨나 보다 근데 버렸을 것 같아요. 신도기현 얘도 그거 지수짜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조금 뜬금없이 올라가긴 했네요. 뜬금없이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거나 매물대 1차, 2차 매물대 있죠.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2차 여기도 있고요. 침의 절반 여기도 침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침 절반이면 여기라고 얘기한 이 봉이, 이 침의 절반이 여기라고 보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얘 있죠, 얘 있죠. 보이시나? 얘와 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쪽 시선에서 보자면요, 얘는 치매 절반이 여기와 여기의 중간, 여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6,900원입니다. 6,901원. 6,901원.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요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전에 이제 설명 들으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쌍방울. 오늘 쌍방울 관련 애들이 뭐 뉴스가 나왔는지 뭐 꽤 갔다고 뭐 후문이 들리던데 뭐 왜 갔는지 몰라도 저 뉴스를 챙겨보지 않으니까 120 밑에 꼽으면 120 지수짜리고요. 20선 위에서 슈팅하는 거 딱 지수짜리죠. 그리고 전형적인 요즘 유행하는 자리죠. 하락하는 애가 갑자기 발도전판을 만들고 하나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물량을 이렇게 아이고 너무 크게 그랬다. 물량을 받은 애가 이렇게 뭐 하나가 한두 개가 있었으면 요 추가 상승도 꽤 크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없어요. 그게 없는데 어쨌거나 하락하던 주식이 발돋움판을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갑자기 멀쩡히 가다가 덜컥 내려앉아요. 그럼 여기서 밑에서 슈팅을 하냐 좀 올라와서 슈팅을 하냐 그 차이인데 얘는 그냥 어설픈 데서 그냥 올라오지도 않고 밑에서도 아니고 올라가서도 아니고 그냥 어설픈 데서 슈팅을 했죠. 제가 볼 때는 더 추가 상승하기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상도 한번 찍었나 본데요. 상 갖다 풀렸던 거네. 쌍방울이 아까 크게 상승하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러면 어렵겠죠. 그것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스 9 얘도 뭐 얘는 좀 다르죠. 얘는 발돋움판이 여긴 있는데 하락하던 주식이 뭔가 여기서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그냥 이건 나가리입니다. 얘는 이게 다일 거예요. 더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더 코드 유행하는 자리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더 상승할 수 있는데 아까 봤죠. 유행할 수는 있는데 바이브 컴퍼니 아까 안 봤나요? 메타버스 앞에 어설픈 거 물량 받은 것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그럼 그 세 개를 돌파를 그어보면 어설프게 맞죠. 어설프게 맞죠. 그 돌파선에 몇 프로? 8%, 8.87, 9%니까 29, 18, 18% 이상 가야 되는데 한 20% 간다 본데. 네, 20%. 근데 그거는 이제 숫자만 아는 애들 얘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를 돌파하는 다음 매물대가 어디냐? 그러면 앞에만 봐서는 잘 안 보이니까 뒤에까지 보면 어, 애매한데 여기를 돌파를 하면 뭐 저 같으면 여기서 매도했을 것 같은데 여기서 1차, 2차는 없고요. 그냥 거기서 매도했을 것 같은데 20 돌파선은 다시 여기니까 9.9%군요. 이 앞에 게 높군요 이게. 그래서 10%, 20%, 딱 20%. 근데 저는 18%만 받겠죠. 저는 18에서 20%를 보니까 1차, 2차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2차까지 갔네요. 가기는 간 것 같은데 저는 18%에서 아마 다 매도했을 겁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보거든요. 15. 이거 슛 했을 때 그냥 던졌을 겁니다. 슛. 저기서 18%슛 했을 때 여기서 그냥 던졌을 겁니다. 18%. 여기죠. 네. 하루 종일 올라갔네. 물량도 한번 받고 종일 올라갔네. 여기까지는 갈만했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전고점이니까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돌파선의 2배라는 거 일봉이 일단 먼저거든요. 저는 목표가를 만들 때 분봉보다는 일봉으로 뭔가를 보기가 어려울 때 분봉을 따지는 거지. 일단 저는 일봉 위주로 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야, 방송 이렇게 계속 오래 되는 거야? 두 번째는 컴퓨터가 또 그렇게 안 느려지네요. 그 첫 번째 때는 왜 그런 거지? GRT. 제가 지금 코가 맥히고 뭐 어쩌고 해서 지금 막 어, 말을 오래 할 상황이 아닌데 얘도 상승한 거에
상승한 거에 반 정도. 근데 이제 제가 지지를 여기에서 하는 애가 있고 밑에서 하는 애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위에서 했네요. 보통 위에서 하면은 이렇게 요 머리까지는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는 가니까 여기까지는 갔죠. 정확하게 갔네요. 매물대도 어차피 거기고요. 정확하게 갔습니다. 콧물이 계속 나서 방송을 못 하겠네요. 뭐 상승률 상위 뭐 탑top 뭐 대구백화점 파워넷 뭐 몇 개 더 있는데 비비안 쌍방울 비비안 뭐매 패밀리죠. 예. 근데 뭐 얘도 이제 지수 자리예요. 요즘 유행하는 자리인데 약간 변형된 거네요.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물량만 받고 이렇게 물량을 받았어야 했는데 이게 지금 한 칸 업돼 있죠.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돼 있죠. 그죠?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돼 있어요. 약간 업돼 있는데 업돼 있는 것 치고는 이렇게 해서 업돼 있는 것 치고는 여기 빈 공간을 만든 것 치고는 그 요즘 유행하는 자리 따라한답시고 덜컥 내려앉았다가 살짝 올라가서 슈팅을 하긴 했어요. 주저앉았죠. 예. 주저앉았죠. 올라가서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걸. 주저앉았죠. 오늘 여기까지만 보죠 뭐. 제가 이게 코가 맹맹하니까 머리가 막 지끈지끈해가지고 목소리는 그 약을 먹었거든요. 약을 먹었는데 이게 졸린가봐 약이. 내일 주말들 오늘 금요일이니까 생각보다 금요일 치고는 장이 오전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아까 코스닥 분봉 보면은 꼬맹맹이 소리 나니까 되게 꼬맹이 같은 목소리가 나요. 컴퓨터 또 느려질 만큼 또 느려졌네요. 예. 내가 적응을 해서 그런 거지 느려졌구나. 아침에만 이렇게 좀 갔고요. 오늘 코스닥 기준입니다. 예. 오후부터는 10시 반 이후부터는 비리비리했어요. 오후에 이제 좀 여기서 좀 이렇게 오후에 아이고 야, 갑자기 느려지네. 갑자기 오후에는 이렇게 올라갈 것 같기도 하다. 어제까지 아침에 올라갔는데 뭐 저 꼭대기는 아니래도 여기까지 올라갈 줄 알았더니 0.39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나 싶었더니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원봉으로 끝났는데 아마 그냥 단순하게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이렇게 돼서 아이고 20선 먼저 그려놓고 20선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렇게 해서 지지를 아이고 컴퓨터가 느려져가지고 지지를 하고 지금 이제 얘가 이 모양을 그리려고 지금 하나 본데 자기 딴에는 그래서 결국은 돌파 선임이 한 거지 돌파 지지 상승을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몰라도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런 모양을 지금 그리려고 나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지금 그러나 본데 제 눈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약간 조정이 살짝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살짝 조정이 있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갈 것 같긴 한데 여기까지 그거는 가야 가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예. 예측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주말 잘 쉬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평일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주말에 푹 쉬시길 바라면서 평일에 너무 나태하게 계셨던 분들은 하다못해 진짜 영 볼 거 없으면 제 거 영상이라도 초반 거부터 그때가 이제 좀 뭔가 기초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있으니까요. 제 거 뭐 영상 그래봐야 몇 개 안 돼요. 하루에 뭐 10분, 15분. 더군다나 영상 초반 거에는 거의 마지막에 요약해갖고 오늘의 메시지는 그러면서 막 요약본으로 제가 얘기를 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영 뭐하면 그 방송 맨 앞에랑 맨 뒤에만 보셔도 앞에 5분 뒤에 5분만 보셔도 하루에 10분 정도 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 손가락 움직일 정도면은 거의 뭐 그 노안으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증권인데 길게 보세요. 길게 지금 있는 돈 어떻게 빨리빨리 어떻게 쇼부 봐가지고 막 빨리빨리 불리려고 빨리빨리 막 쇼부로 보려고 서두르지 마시고요. 길게 보세요. 길게 보시는 사람이 배울 기간도 더 길고요. 경험치도 더 쌓여서 후반부로 갈 때 더
강력해진 개미가 될 확률이 큽니다. 통계적으로. 초반에 너무 달리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